인과응보,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두고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현 시점에 떠오르는 사자성어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최순실이 그랬듯 명태균에 대한 기사는 오늘도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뉴스토마토의 저격에 퇴로가 막힌 듯 이준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리던 SNS 게시물이 4일째 조용합니다. 매번 실시간으로 대응해오던 그간 행적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명태균 호위무 사역을 자처하는 순간부터 뭔가 있구나를 느꼈는데 뉴스토마토의 폭로 카운터가 제대로 먹혀든 것 같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한 그의 페이스북은 낯설기까지 한데요. 뿌린 것이 있다면 거둬야겠지요. 한편 윤석열과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국힘 또한 뿌린 것을 거두기 직전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입니다. 국힘은 27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위장평화에 집착한 결과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안보 위기를 건드리면서 정부와 여당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애쓰는 모습이지만 지금껏 남발한 전 정권 탓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은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죠. 지지율이 그것을 증명해줍니다. 현 지지율은 박근혜 탄핵 직전 수준과 비슷한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보수당 분열도 시작됐습니다. 한동훈은 새로운 보수 브랜드로 조만간 윤석열과 차별화를 더 심화시키면서 국힘 파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통령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당은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을 소통에 나서달라고 밝혔죠. 물론 국짐답게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김건희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당한 눈속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 내부에서도 살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건 곧 탄핵으로 그들이 뿌린 것을 전부 거두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인과응보가 필요한 곳은 또 있죠. 가장 국민들을 열받게 했던 뉴라이트 세력들은 이번 국감에서도 또 한 번 참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몸소 보여주는데요. 조선의 쌀을 일제가 수탈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이 발언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예,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까? 별 차이 없으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도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인도의 물자를 영국이 수탈했습니까? 인도가 수출한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러니까 시장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돈 주고 사갔다. 일본이 돈 주고 사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탈로 그래서요. 네. 원장님 말씀은 네.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돈 주고 사갔다. 그래서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얘기하는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시장 거래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시장 거래로 이어졌다는 말이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돈 주고 사갔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제값 주고 사갔습니까? 그거는 그 농민 아니죠. 그 제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 보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100원짜리를 10원에 가지고 갔으면 그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뭔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면 제 가격에 사갔다고 지금 어디 근거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제 가격을 주고 사갔다는 근거 내놔 보세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농민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도시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팔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다 수매를 해서 싼 값에 수매를 해서 그거 그대로 일본에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은 학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 별의별 학자들이 다 있으니까
논거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막 한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로서 그런 말은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런 학자도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 자리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의 원장이 이 동영상을 틀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옳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우리 저 근현대사에서 일본이 수탈해간 쌀들은 수출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실 겁니까? 다른 얘기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의식은 획일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감성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탓이 크다. 이 발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역사교과서 틀렸어요? 지금 저는 그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사를 연구했으면 경제사만 하지 왜 한국 역사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경제사를 접목을 시켜갖고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지금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제시대에 우리 쌀을 가져간 게 수출이냐 수탈이냐 물어보세요. 원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 반일 종족주의 쓴 작가들 6명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학자로서는 뭐 그런 학자도 있고 이런 학자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학 원장 자리 제의 왔을 때는 거절하셨어야죠.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가기관의 장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보면 한국인은 거짓말하는 국민,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빈약하다, 일제 식량 수탈, 강제동원, 강제징용 없었다. 이런 것들을 수록했어요. 여기에도 그 동의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는데 책을 어떻게 같이 써요? 그 글은 이용훈 교수가 집필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집필한 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 파트의 분야를 집필했습니다. 정말 제가 윤석열 정부의 그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는지 정말 미치겠고요.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근거가 뭡니까? 그때는 그 전쟁기의 영국의 그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그 수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2023년에 인터뷰한 건데 한국인의 시점을 어디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40년대 영국의 시민보다 우리의 현재의 국민들이 현재의 한국 국민의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 시민적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한국인은 1940년도에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 이렇게 뻔뻔하게 하십니까? 뻔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 문맥에서 애국 40년대 영국의 그 당시가 그 히틀러와의 전쟁 때였습니다. 그때의 그 애국심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의 그 애국심의 정도가 우리가 현재 우리 국민들이 그 국가를 대해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거보다는 더 강했던 것 같다. 궤변이죠, 이런 궤변. 말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궤변은 아닙니다. 네, 우리 광화문에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고 다녀보세요. 광화문에서 돌 맞습니다. 돌 맞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더 우리 역사에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거는 좀 깨닫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자 이런 게 제 의도였고요.
자기 비하는 아니죠. 근데 역사에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심하잖아요, 그렇게 이거. 자꾸 회피하려고만 해가지고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뭘 잘못하신지도 모르시네요. 국민도 잘못했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친일파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독립운동을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었다. 일제 피해자를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 강제동원 위안부를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서구 식민주의를 지배자와 종성민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거는 제가 쓴 이딴 글이 발언을 아니요.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해방 전후사의 제 인식에 그 집필한 뭐 30여 명의 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생각과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쓴 책에 저는 나와 있는 저는 내용입니다. 저는 편집을 했을 뿐이고 같은 그 생각이니까 편집자 책에 편입을 한 필자들의 거죠. 글을 모은 것이 저 책이었습니다.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마지막에 정신병자다. 그 말은 여기 국회에서 왜냐하면 국회 교육위에서 그래 하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뻔뻔함인데요. 마지막에 커버치는 국힘당 김대식 의원 또한 치를 떨게 만듭니다. 국힘당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국힘 지지자들은 이런 분들밖에 없다는 것을 못 느끼시나요? 국감장에 나온 국민들치고 국힘당 편은 거의 없다는 건 명확한데요. 김어준 공장장은 좌우의 편향 없이 공정한 방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공정한 방송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지향하거나 진보를 지향하거나 아니면은 좌든 우든 어떤 그 일반적인 시민이 듣는 기준에 따르면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박민의 KBS와 김백의 YTN보다는 공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그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좌우 공정성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거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정파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모두가 정파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김어준 공장장이 방송한 동안에 한 24억 정도를 받았다고 지금 추정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를 받았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다. 어떤 기준에서 합당하다고 KBS나 생각하십니까? MBC나 YTN이나 네. TBS나 이런 방송사들이 네. 출연자들, 진행자에 대해서 출연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뭐 과하다, 과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 기준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4억을 받은 게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단순히 라디오만 한 것이 아니라 TV로도 방송이 됐고 유튜브로도 방송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좀 너무 많이 개런티를 받아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정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방송 제어가에 영향을 주는 법정 제재 건수가 15건 중에 11건으로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TBS가 방통위로부터 총 제재 건수 125건 중에 해당 프로그램이 92건으로 74%라고 했는데요. 이걸 듣고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심위가 편파적이다.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하는 대답이 안 돌아오자 당황한 국힘당 의원 모습이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니 결국 국민들이 모이면 우리나라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수 결손 30조에 빼먹을 수 있는 기금은 다 빼먹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이 쌓아둔 법정 적립금에도 손을 대려 시도한 윤 정부. 자신만만하게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던 윤석열의 말과는 반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올해 성장률 전망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태세 전환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경제도 빵점인 것이 입증돼버린 건데요. 보수 언론도 거리를 두고 공익 제보자는 많아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하루빨리 뿌린 것을 거두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